네, 시장을 섭렵한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신의 한 수, 오늘은 MTNW 명성욱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진짜 한숨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오늘 배당락일이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참 부담스럽고요. 시장 자체가 좀 저조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 판단하시나요? 일단 이제 내일이면은 올해 장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연말장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니까 사실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좀 약간 희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오늘 또 주가가 급락의 모습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국면입니다. 일단 밤새 미증시가 혼조 국면에 마감이 됐죠. 특히 이제 머스크의 테슬라 공장, 중국의 테슬라 공장이 지금 최근에 생산 중단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더 연장된다는 뉴스와 더불어 머스크의 좀 과도한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서 전기차 전반의 급락 그리고 이제 이런 성장주의 급락과 더불어 우리 시장이 배당락이 되면서 오늘 주가의 낙폭이 심합니다. 보통 배당락이 된다라면 한 대략 이론적으로만 한 1.5% 수준, 1.5% 수준을 고려한다면 지금 2%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미증시 조정에 따른 동반 조정이 약간 나오는 정도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너무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배당락은 현물 배당, 결산을 마치면서 현물 배당 그리고 주식 배당이 있죠. 현물은 그냥 현물로 배당받으니까 그 자체로 끝이 되는데 세금만 내고 끝이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받는 만큼 주식 수량이 늘어나니까 주가의 현재 가격으로 주식 수만 늘어나면은 시가총액에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늘어난 숫자만큼 주가의 가격이 떨어지는 배당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배당락이 이론적으로는 한 1.5 정도 수준이 하락이 원래 정상이고요. 거기에 지금 2% 넘는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한 0.5에서 한 0.7 정도 거래소 기준으로 이 정도 조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연말이니까 이런 하락에 보세요. 어제 그제 월요일 화요일은 주가가 조금 떴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개별 종목군들 많은 종목군들이 세게 올라가죠. 자, 오늘은 배당락과 연말 하루를 앞두고 주가 급락이 나오면서 또 상당히 암울한 시장이잖아요. 주가 변화에 일희일비하면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내년도 장을 겨냥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시장의 변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모멘텀과 관련된 연말, 연초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미국의 정책 변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이런 시각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은 대세죠. 그러나 중국이 워낙에 제로 코로나를 강화시키면서 이러다 보니까 완화 정책을 쓰면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상당히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죠. 근데 이 또한 일시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일단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여러분 지구촌 축제 시장 이게 뭡니까? 월드컵이잖아요. 사실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월드컵 같은 큰 행사에는 전부 다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본선에 올라가면서. 근데 이 월드컵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이 경기장에 5만, 10만의 관중이 모이고 거리에 수많은 관중들이 마스크를 하지 않고 이 월드컵 행사를 즐겼잖아요. 근데 이 월드컵 행사를 마치고 나서 월드컵으로 인한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이슈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세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은 연말 연초 앞으로 시간이 전개되면서 리오프닝 관련 이런 주식들의 이슈가 충분히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화장품, 미용, 그리고 카지노 또는 여행 이런 주들이 이제 좋은데 어제는 급등의 모습이 나왔으니까 약간 조정을. 첫 번째 리오프닝 관련 중국. 두 번째는 연초가 되면은 1월 5일부터 국제 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국제 가전 박람회 여러분 잘 알죠? CES 2023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1월 5일이면은 우리가 1월 1일 날 휴장, 1월 2일부터 개장을 합니다. 그러면 개장하고 나서 3거래일 뒤에 이 국제 가전 박람회가 진행이 되잖아요. 글로벌 IT 기업들 전반이 기술의 경연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 미래 첨단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국제 가전 박람과 관련된 여러 이슈가 있어요. 로봇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메타버스가 잘 될 것이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잘 될 것이다. 이런 주요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 이제부터 우리가 연말 연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초에는 국제 학술회의가 많이 열립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부분. 그래서 그리고 내년도에는요. 우리가 이제 약품이 우리가 이제 그 오리지널 약을 개발하게 되면 케미칼 같은 경우는 특허 만기가 되면은 제네릭이라고 복제약이 나오죠.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기가 되면은 시밀러라는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런 블록버스터급, 그러니까 매출, 시장 지배가 굉장히 높은 휴미라의 바이오 의약품 만기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바이오 제약 부분에서 시밀러 부분의 기술력을 가진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슈가 충분히 전개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도를 겨냥한 투자를 고려한다라면 지금 장이 많이 빠진 거 우리가 뭐 장 빠지면 탄식하고 장 오르면 또 희망 갖고 이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중심을 잃지 말고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빠집니다. 물론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2차 전지의 중장기 산업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좋은 물건, 여러분 과연 뭐 집을 여러분이 잘 지켜보고 있는 좋은 물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땅일 수도 있고 또 특정 지역의 주택일 수도 있고 또 특정 지역의 상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진짜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데 지금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 물건이 좋은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라면 미래 성장 산업이에요. 지금 성장 산업이 많이 빠지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을 보지 말고 6개월, 1년 후를 생각한다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국면이어서 주가 빠진다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재산을. 여러분들 그런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고요. 친환경 에너지도 앞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친환경 에너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게 좋다 이런 말보다는 지구촌의 기후 위기로 관련된 이런 환경 문제, 기후 재앙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 좀 추웠잖아요. 굉장히 좀 추웠던 날씨였고요. 미국, 북미. 그러니까 북미의 미국이나 캐나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뉴스에 밤마다 나오잖아요.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기후 위기입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친환경은 대세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주가는 지금 많이 쉬죠. 좋은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주가가 많이 빠지면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중기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연말 지금 하루 앞뒀는데 약간 패배자적인 이런 의식에서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요. 내년도에는 내가 반드시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좀 더 여유 있는 시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연말 연초를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론은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기대감으로 좀 업종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부분에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길게 보는 시각에서는 오늘 조정받는 2차 전지 전반이 매력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솔루션, CS윈드 또는 OCI 이런 종목들인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모멘텀 이런 중기적인 시각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모멘텀에 의해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시장이 뜨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할 부분은 국제 가전 박람회 그래서 CS 2024 라스베가스에서
연초부터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요 지금 그 국제가전박람회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죠. 그래서 기술 또는 IT 이런 대표 기업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지금 애플이라든지 또는 소니라든지 뭐 대한민국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공룡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기술의 어떤 경연장, 그래서 첨단 기술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관심을 보는데, 요번에 이제 화제가 되는 부분은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모빌리티 부분하고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웹 3.0 또는 메타버스, 이런 부분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상현실, 메타버스 부분, 이쪽 부분이 앞으로 지금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단기적으로도 좋은 시세가 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버스 XR이라고 확장현실, 이런 부분의 신제품에 대한 공개가 대규모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기업들의 주가, 대표적인 특수영상 관련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 차트만 간단히 보는데요. 위지윅 스튜디오. 자, 위지윅 스튜디오의 주가를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작년 12월부터 지금 이제 올해 12월 말이 되잖아요. 1년 이상 주가가 조정받은 모습이고요. 상당히 장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은 모습이에요. 근데 요 위지익 스튜디오 또는 덱스터 대부분의 주가들이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죠. 또는 자이언트 때 이런 기업들이 특수 영상 관련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거의 뭐 연중 최저점 내지는 연중 최저점에서 조금 들어올린 모습인데, 이런 대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이런 세상에 대한 요 메타버스 관련으로 대표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낙폭 심화의 반전이 전개되는데, 그 외에도 제가 보는 한 종목을 추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CES 관련해서 오늘 종목 주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AS부터 들어가 볼게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P&K 피부임상 연구센터 받았었죠. 그때 예. 12월 21일에 받았었고요. 수익률은 8%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물론 오늘 관련주들은 쉬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홀딩으로 대응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약간 길게 보는 측면이 있고, 그러나 어떤 주식이든 단기에 지나치게 많이 오르면은 약간 이익을 실현하는데요. 리오프닝 관련 전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입니다.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요. 지금 일본을 매개체로 한 이런 화장품 회사의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뭐 꼭 중국이 아니어도 우리가 여행이라든지 항공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최근에 이런 주식들이 단기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P&K 피부 임상을 비롯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내년 1분기에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월드컵이라는 행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호흡하고 소리치고,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번 월드컵 행사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야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코로나는 우리와 함께 하면서 좀 완화됐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초기니까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데, 중국 또한 역시 대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은 대세로 전개될 것이고요. 중국의 매력은 뭐예요? 이미 글로벌 최대 소비 시장으로 현재 떠올랐죠. 리오프닝 관련 전반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면서 계속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탑픽 종목은 CES 관련주일 텐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지금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조금씩 반전의 모습을 보이는 뉴프렉스라는 기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뉴프렉스는 메타버스 관련으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 것은 사실 이제 PCB, 인쇄 회로 기판에 대한 이런 부분에 기술력이 좋은 회사인데요. 이게 국내에서도 보면은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XR 기업, 확장 현실이죠. 요런데 지금 메타버스 시장에 선점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저기 뭐 이렇게
해상도를 갖다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메타버스 시장이 확장되는 거에 상당히 예민한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국내에서는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자회사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사실은 지금 사명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요 페이스북의 자회사이고 글로벌 VR 기기 여기에 이제 시장 점유가 절대적인 기업이 있어요. 페이스북의 자회사가 그 회사가 오클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뉴플렉스가 인쇄 회로기판을 이미 납품한 전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으로 메타버스 관련으로 부각이 되는 이 뉴플렉스 지금 주가도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어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금 가격은 7,100원대입니다. 7,130원인데 7,100원에서 한 7,200원 사이를 매수 가격으로 하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500원으로 메타버스 관련 테마 쪽에서는 뉴플렉스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 뉴플렉스 받았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 6,500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의 한 수 MTNW 명성욱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